안녕하세요.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홍주연 주임입니다. 이렇게 오늘 자원봉사 기본교육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PPT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원봉사의 기본교육입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자원봉사란, 그리고 자원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 유의사항, 아동을 대할 때, 어르신들을 대할 때, 장애인을 대할 때, 그리고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듣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란입니다. 영어로는 자유의지라는 뜻을 가진 볼런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자로는 스스로자, 발할 원, 받들 봉에 섬길 사자를 써서 스스로 발에서 받들고 섬기는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듯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 라는 게 자원봉사의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위해 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군포시의 인구는 몇만 명일까요? 군포시는 총 26만 명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봉사자는 몇 명일까요? 자원봉사자는 8만 7천여 명으로 군포시의 33% 이상이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될 수 있게 자원봉사가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자원봉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부터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사회일 때 우리 집이 힘들면 다른 집에서 와서 도와주고 다른 집이 힘들면 우리 집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품앗이 문화도 자원봉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점점 알려지고 시대가 지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8 올림픽 개최 이후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당시 최고의 스타인 손창민, 최시라가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손창민, 최시라는 지금으로 하면 방탄소년단, 아이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 스타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이런 게 자원봉사구나 라고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성덕선 역을 맡은 해리가 피켓걸을 하겠다며 자원봉사 활동을 연습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1997년에는 7차 교육 과정에 자원봉사 교육 의무화 내용이 실리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의 특성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1번 자발성, 2번 무보수성, 3번 지속성, 4번 공익성인데요. 연애로 생각해보자면 똑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자발성, 내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무보수성, 내가 돈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고, 지속성, 한번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거고, 공익성, 이타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일단 자발성 먼저 볼게요. 자발성이란 타인의 요구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보수성. 내가 정신적 보람 외에 이걸 하고 몇만 원 받아야지, 돈을 받아야지,
이런 물질적인 보수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 무보수성으로 하는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지속성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꾸준하게 하는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 봉사가 안 좋고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봉사는 값지지만 되도록이면 자원봉사는 꾸준히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익성으로 아까 말했듯이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가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자원봉사 특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5년에 특히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덕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민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군포시의 시민이죠. 그래서 나와 타인, 그리고 내가 사회 속에 속해 있고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음, 그것을 느끼고 알고 인지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자원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요즘은 많이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선 형태가 자원봉사라고 불렸습니다. 예를 들면 좀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준다던가 돈을 준다던가 뭐 기부를 하고 이런 형태가 전통적인 개념의 자원봉사였지만 요즘에는 사회 문제 해결 또는 공공의 이익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가 좀 발전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자선적인 형태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공동체 삶에 대한 참여입니다. 성인에게는 집 밖을 나와서 내가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공동체를 경험해봄으로써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내재화된 능력을 이 지역사회를 위해 발휘함으로써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는 필요합니다. 셋째,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라고 제가 작성해뒀는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다 보니 이런 자벌성을 발휘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자원봉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07년에 있었던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까요? 이때 이제 서해에서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두 개가 쾅 부딪히면서 기름이 유출이 됐고 사상 초유의 사태로 세계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서해는 죽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복구될 수 없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요. 이때 대한민국에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바로 태안으로 갑니다. 가서 돌을 들고 기름 묻은 돌을 들고 걸레를 들고 하나하나 닦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은 다시 원상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도 하고 정서적 보완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당시에 천리포에 부스와 텐트를 설치해서 약 30일 동안 상주하면서 봉사자분들이 봉사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고 잘하실 수 있도록 보조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한국자원봉사협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사건은 세월호 사건인데요. 요 참사는 모두 아시죠? 요때도 이제 자원봉사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진도는 총 3만 명의 인구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참사를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내려간 자원봉사자는 약 9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3배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내려가서 유족들을 위해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었고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4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내려갔고 상황실 근무도 하고 체육관에서 배식봉사 또 필요한 걸 빨래봉사 이런 거를 1박 2일 동안 진행했고요. 그리고 진도 요 사건 세월호 사건에 가장 밀접되어 있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장에 7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봉사자분들이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행사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약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행사에도 손길이 닿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성품입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나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그리고 행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히 활동하기, 활동 시간을 준수하고 약속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시간을 지키고 내가 만약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로 하고 갔다면 성실하게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맡은 것을 충실히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내가 신청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세로는 활동처와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장인데요.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처나 대상자에 대해서 갑자기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갔는데 어떤 아동에게 왜 이 가정은 없던지 아니면 왜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친구한테 가서 내가 어디 지역아동센터에 봉사를 갔는데 이런 친구가 이러이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비밀 보장은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하는 자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만 이렇게 자세를 생각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처음의 순수함, 그래 나 처음엔 이런 마음으로 했었지 이렇게 돌아보는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봉사활동이 잘 맞을까요? 첫 번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끼가 많고 긍정적이다 하는 분은 문화예술 분야의 봉사를 추천드립니다. 군포시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철쭉축제죠. 철쭉축제 행사 지원 봉사를 한다든지 공연이 있을 때 여기에 손길이 필요하다고 내가 가서 해봐야겠다 해서 지원해서 하는 활동이 잘 맞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남들보다 조금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좀 마음이 따뜻해요. 그런 분들은 복지 분야의 봉사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복지관들이 있죠. 복지관 외에도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복지시설은 일손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활동이 많이 잘 맞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생님, 저는 동물과 환경을 너무 사랑해요. 길 가다가 쓰레기 막 줍게 되고 지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환경 분야의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유기견 센터나 아니면 환경보호 캠페인이나 플로깅은 지금 저희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 많이 둘러보시고 신청해 주셔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본인이 내가 문화예술 분야에 잘 맞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아셔서 지금도 20년 동안 도슨트 활동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에서 도슨트 활동 및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봉사자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하면 더 좋겠죠? 유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아동을 대할 때, 어르신을 대할 때, 그리고 장애인을 대할 때인데요. 먼저 아동을 대할 때는, 나보다 어린 아동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리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 다음에 꼭 다시 너 만나러 올게. 아니면 선생님이 꼭 이 장난감 사서 너 주러 다시 여기 올 거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면 아동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지키지 못할 무리한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 당연히 물으면 안 되겠죠. 또 내 사촌동생 같고 내 동생 같고 그렇다고 그 친구만 유독 챙기거나 유독 편애하거나 그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르신을 대할 때는 말을 분명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어지셔도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르신이 주시는 것은 그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내가 홍삼 캔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르신이 홍삼 캔디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이거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나에게는 아주 작게 보일지 몰라도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신다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을 대할 때인데요.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떠올리면 갖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죠. 도와줘야 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활동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대상자로 만날 수도 있고 같은 봉사자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대상자로 만났을 때도 좀 꺼려지고 이렇게 막 멀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같은 봉사자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장애인이니까 저랑 같은 조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같은 인격체로,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명칭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우 아닙니다. 장애자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봉사자, 장애인 봉사활동이라고 대하는 것이 맞고요. 그들을 과잉보호한다던가 과잉 친절을 베푼다던가 동정을 갖고 대한다던가 그런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3가지 맥락으로 크게 가지고 왔지만 가장 좋은 것은 봉사를 하게 되는 그 기관에서 주어지는 명칭과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 갔을 때 혹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듣고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센터 안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대체 뭐 하는 곳일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전문화 및 체계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문화,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자원봉사 전문기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설치가 된 기관이고요.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시, 군구마다 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는 이렇게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건데요.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에 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이 되다가 2019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돼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소는 3본천로 23이라고 6단지, 7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쉽게 찾으려면 군포시 새마을회관, 거기 건물 3층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여기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봉사활동에 관한 거, 궁금한 거, 뭐 신청 등의 문의사항 모두 받고 있으니까 어려워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교육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그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인정과 보상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가 여러분들 곁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활동을 해왔을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분야로 나눠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본인들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기부, 공연활동, 그리고 관내의 가장 큰 행사인 군포 철쭉축제에서 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때 뭐 플로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축제에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외에도 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런 자원봉사 박람회에도 참여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박물관 도슨트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인데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이렇게 복지관에 가셔서 배식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3가지 복지관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모두 저희 센터에 소속된 단체 선생님들 활동 사진인데요. 군포시 노인복지관,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 그리고 군포시 가야복지관, 이 외에도 모든 복지관에서 지금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복지관에서 나들이 행사를 간다던가 뭐 일손이 필요해서 요청을 주시면 봉사를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년 김장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김장 나눔, 그런 복지 분야에서의 활동도 하고 있고, 집고치기 활동이라고 해서 조금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집고치기 활동, 이런 봉사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은 복지 분야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는 환경 분야인데요. 이렇게 작년에는 센터가 주관해서 시와호로 해안 플로깅을 갔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 동네만 이렇게 플로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즐겁게 플로깅 활동도 하고, 2번째 우리 동네 환경장화 활동이라고 해서 단체별로 우리는 월, 수, 금마다 동네 쓰레기를 줄 거야 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환경장화 활동을 하십니다. 3번째로는 꾸준히 수리산, 군포시에 있는 수리산 플로깅을 갑니다.
이 외에도 3월에는 매년 나무 심기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체와 함께 나무를 심는 그런 환경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뭐 비대면 환경 캠페인이라든가 비대면 쓰레기 줍기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무행정보조인데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에 사무행정 보조가 필요한 곳에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시에 있는 군포시 중앙도서관이나 군포시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도서정리 손길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도서정리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을 소독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이런 활동도 많이 가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활동처마다 서류 정리가 필요한 활동처들이 있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또 활동처 사무행정을 보조가 가능하도록 봉사자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인데요.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 극심했을 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 활동 사진인데요. 사실 모두가 꺼려하는 곳이죠. 내가 옮으면 문자로 다 오는 시기. 문자로 어디 갔고 몇 시에 누가 어디 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는 시기인데 이때 누가 가냐? 자원봉사자분들이 제가 갈게요 해서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활동하시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금정역에 있는 삼본 1동 쪽에 큰 수해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었어요. 집이 물에 다 잠기고 도배장판이 다 벗겨지고 장롱이 다 물에 잠기고 토사물이 집으로 다 들어오는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3번 1동에 수해가 났을 때 복구가 바로 될 수 있게 각 지역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해서 통지단이라고 불리우는 재난 상황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데요. 군포시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달음에 가셔서 청소 그리고 도배 장판까지 다 도와드리고 일상생활로 복구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진은 2023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 사망자가 난 재난이 있었는데, 이때 저희 센터에서는 딱 3일 동안 SNS로 홍보를 했습니다. 구호물품을 받겠습니다. 혹시 튀르키예로 옷이나 식품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때 이렇게 뒤에 보이는 박스, 이렇게 몇 톤 트럭 2대가 무사히 전달이 될 수 있었고요. 이때 조끼를 입으신 이런 자원봉사자분들 100여 명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분류 작업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보낼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옷은 옷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다 분류해서 박스에 다 일일이 포장해서 이렇게 트럭에 다 일일이 실어서 보내는 것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하십니다. 네, 이번엔 센터 SNS인데요. 저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는 총 6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센터의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자원봉사 소식 같은 걸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하시면 저희 센터 소식을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번째로는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페이스북에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검색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자봉 TV라고 해서 귀엽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뭐 활동 영상 같은 것도 재밌게 올리고 있으니까 자원봉사 활동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GPVOL 해서 군포 볼런티어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는 여러 가지 카드 뉴스나 아니면 단체 소식, 센터 소식, 뭐 활동 이런 것 올라가고 있고, 릴스도 재밌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65 포털 사이트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365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포털이고요. 저희 자원봉사 센터가 행정안전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1365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VMS나 두볼 이런 다른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포털도 저희랑 실적 연계는 가능하니까 1365 포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5에서는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나 아니면 내가 활동한 걸 실적을 나이스에 연계하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질문과 답변 이렇게 다 가능하니까 한번 자유롭게 회원가입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청소년 봉사활동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옵니다. 청소년은 1365 포털이나 앞전에 말씀드린 VMS, 두볼에서 활동을 했을지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운영 계획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년 2월 새롭게 내려주기 때문에 올해도 새롭게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인정이 가능하고, 나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사전에 담당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게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활동 내용이나 시간 같은 거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0분 단위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인정할 때는 30분 단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10분, 20분 단위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1시간 단위로 잘라지니 이 점은 유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스 연계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두 번 다시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간혹 들어오는데요. 나이스 연계는 한 번 했다고 계속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봉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실적을 건건히 들어가서 연계 눌러야 연계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물품 아니면 현금 기부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단순히 뭐 헌옷 모으기에서 옷을 기부했다거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냈다거나 폐유대폰을 뭐 모은다 그래서 제가 거기 냈다거나 이런 단순한 물품이나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돼서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물품을 제작했는데 이런 제작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사전 교육과 제작과 평가 이런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의 활동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화가 돼서 모집해서 진행이 됐다거나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교육이 있고 제작을 하고 평가 과정이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거나 이러면 인정이 되지만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고 이런 거는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그걸 만들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활동비를 내고 진행한 활동도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어떠한 경우로든 실적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어떠한 명칭으로든 내가 비용을 내거나 금품을 납부하고 내가 그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봉사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활동처에서
애초에 이렇게 활동비를 요구할 수 없게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활동처를 만났다면 활동을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연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사실 1365 포털에 들어가서 나이스 연계를 누르면 이 1번에서 5번 이 절차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 주민번호 입력하고 학교 검색해서 이제 확인하고 클릭하고 전송하면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류가 날 경우 뭐 알 수 없는 오류입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뜨면 재전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은 자원봉사 확인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인서를 출력해서 담당 교사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번 본인이 1365 회원가입하시고 진행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오드리 헵번의 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해서 여러분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돕고 또 타인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봉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랑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원봉사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교육 또 다음에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